화학원 1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 두 번째 프린트의 해설 영상입니다. 문제가 60개가 있어서 아마 한 번에 다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에 나눠서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1번, 다음은 원자량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죠. 기준이 이거였다 라고 했었고 상대적 질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산소를 100으로 하기도 하고 수소를 기준으로 했던 적도 있고 막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자,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이거는 이제 실제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값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분자량, 원자량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값이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질량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잖아요. 0도씨 일기압에서 어떤 질소기체가 가지는 부피와 질량은 실질적인 값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값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분자량은 원자량을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면 분자량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아보가드로 수가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렇게 따지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요?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실제로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누면 그때 나오는 개수가 이 아보가드로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숫자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이 달라지면 원자량 자체, 이 분자 값이 달라지게 돼요. 진짜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분자가 바뀌면 당연히 계산값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상대적인 값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인 값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실질적인 값, 진짜 질량. 그리고 밀도라는 건 진짜 부피와 진짜 질량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자, 2번. 탄소와 이미원자 XY 사이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교과서에 있었던 그림하고 비슷한데, 탄소의 원자량은 상대값을 줬어요.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인데 탄소를 10이라고 놓으면 X와 Y가 어떠냐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겠죠. X의 원자량은 스몰 x라고 하고 Y의 원자량은 스몰 y라고 한다면 탄소 원자 12의 원자량을 가지는 4개의 만큼의 질량이 X 원자의 원자량 X 스몰 x가 3개 있는 거랑 같다. 그러면 3, 4, 10이니까 X가 16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 원자랑 적용하죠. X 원자 7개에 해당하는 질량은 Y 원자 4개의 질량과 같다. 그래서 X가 16이니까 16 곱하기 7은 Y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4. 그래서 Y는 2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XY2의 화학식량을 알고 싶으니까 X의 원자량 16하고 Y의 원자량 28인데 그거에 2배 이렇게 되겠죠. 16 더하기 8에 16, 2는 4, 56이니까 2, 70이 나오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3번, 임의의 원소 XY로 이루어진 화합물 XY, XY2의 분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얘네들의 원자량을 스몰 x, 스몰 y라고 하면 화합물 XY의 분자량은 각각의 원자량의 합과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XY2도 X와 Y 몇 개, 2개의 원자량의 합과 같은데 그게 46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이죠. 얘를 2차 방정식, 2원 1차 방정식이죠. 모르는 미지수가 2개인데 1차식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이면 2번에서 1번을 빼면 뭐만 남아요? Y만 남는데 그럼 그 값이 16이야. 그래서 Y가 16, 그럼 X는 얼마죠? 30 빼기 16이니까 1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원했냐면 그 X의 원자량은 일단 14예요. 이건 됐고 X2Y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되죠. 14의 원자량은 X, 그게 2개. 16의 원자량 더하면 28 더하기 16이니까 44 이렇게 나오나요? 4번, 다음 중 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몰.
원자 분자에 대한 묶음 단위, 작은 입자에 대한 묶음 단위였었어요. 0도씨 1기압에서 질소기체 0.5몰의 부피. 자, 0도씨 1기압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1몰의 부피가 얼마였어요? 22.4리터였어요. 그러면 질소기체 모든 기체 0.5몰은 얼마? 그것의 절반값이 되겠죠. 11.2리터이다. 맞는 말이고, 이산화탄소 1몰에는 이산화탄소 1몰 CO2 1몰, 그 안에는 탄소 원자 1몰, 산소 원자 2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1몰에는 총 3몰, 1, 2니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맞고, 암모니아 NH3 1몰에는 질소 원자, 자,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1몰의 질소 원자 1몰 있겠죠. 1몰의 개수는 아보가드로 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겠죠. 그 다음에 자, 이 5번 문제가 되게 물 1리터 이게 함정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만 적용되는 건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액체죠. 액체는 이런 부피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요렇게 말하려면 이게 물이 아니라 다른 기체여야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액체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그 다음에 5번. 선생님이 앞에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도 얘가 잠깐 나왔는데, 포름알데하이드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고, 앞에 이제 먼저 나눠줬던 문제 프린트에도 얘가 나오는데, 그때도 설명하면서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다가 뒤에 가서 포름알데하이드군요 라고 말했어요. 외로 표기표 바뀌어서 뭐 이렇게 이름이 약간 이래요. 뭐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요. 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아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알데하이드라는 애고 생김새는 HCOH 이런 식으로 생긴 애예요. 문제에서는 얘가 어떤 성질을 갖냐를 묻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수를 묻고 있죠.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면 되는데 1몰에 들어있는 O, 산소의 원자수. 1몰에 들어있는 산소의 원자수는 사실은 1몰은 이 생김새 하나 요거로 비례적으로 보면 돼요. 폼알데하이드는 한 개 안에 한 개 들어있죠. 1몰 안에 1몰 들어있겠죠. 아세트산은 한 덩어리 안에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죠. 그럼 얘는 1몰 안에 산소 원자는 2몰 들어있겠죠. 그래서 1몰에 들어있는 산소의 원자수는 나가 2배 커요. 그다음에 1몰의 질량은 무슨 양과 같아요? 분자는 분자량, 원자는 원자량, 뭐 이런 거량과 같죠? 얘네들은 분자니까 얘네들의 분자량을 구하면 돼요. 얘네들의 분자량을 구해봅시다.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원래 문제를 줄 때 여기서는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통 괄호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수소 원자량은 다음과 같다. 수소는 뭐 1, 탄소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탄소는 12, 산소는 16. 뭐 이렇게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눠준 문제니까 그냥 그런 조건을 안 넣은 것뿐이고, 외우면 더 좋고 외우지 않더라도 아마 문제에 주어지긴 할 거예요. 여하튼 얘 질량, 1몰의 질량 분자량을 구하면 되니까,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수소가 2개죠. 일자리 수소 2개, 탄소 하나, 산소 하나예요. 그래서 14하고 16이니까 30이죠. 그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2개죠. 12짜리 탄소 2개, 수소는 4개, 일자리 수소 4개, 그다음에 산소는 16짜리 산소가 2개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하면 산수를 하기 싫어서 지금 문기적 되고 있었는데 계산해 봅시다. 24 더하기 4 더하기 30이에요. 58 되겠네요. 선생님 산수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맞겠지? 자, 1몰의 질량 물어봤어요.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고 분자량은 누가 더 커요? 아세트산이 더 크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다 더했는데 그냥 요거 부등호로만 비교를 하면 탄소 하나짜리 탄소 2개짜리, 산소 하나 산소 2개, 거의 2배 정도씩 개수들이 들어있잖아요. 개수가 2배씩 많으니까 산수를 틀렸네. 32고 좀 이상하게 했네. 여기 얘 분자식을 보면 C2H4O2고 얘는 CH2O죠.
원자가 2배씩 많이 들어있네요. 그냥 그대로 따져도 굳이 선생님처럼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니은 맞네요. 1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1몰 안에 있는 탄소 원자수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몰 안에 있는 탄소 원자수를 묻는다는 건 사실은 걔의 분자량에 그람 붙인 만큼 있을 때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를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1g 속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분자량으로 보여지는 탄소 원자수를 나눠주면 돼요. 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가 하나 있어. 근데 분자량이 30이에요. 나 같은 경우에는 탄소 원자 2개 있는데 분자량이 60이에요. 그러니까 30분의 1이죠. 이 두 개는 같죠? 그래서 5번에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지에서 고르면 2번이죠. 뭐 이렇게 묻는 것들이 은근 많아요. 질량 얼마의 기준 질량 뭐 1g 이렇게 하겠죠. 1g 속에 들어있는 이라고 하면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퍼라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퍼. 뭐 예를 들어 미터 퍼 세컨 이렇게 속력을 얘기한다면 이 퍼 아래에 있는 얘가 기준인데 기준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어. 그래서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1g 속에 들어있는 이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1몰 이렇게 따질 거니까 이 안에 몇 몰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개수를 따지고 그걸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기준 질량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 또는 원자의 몰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여하튼 5번은 답은 2번입니다. 6번 25도씨 일기압 간혹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원래 0도씨 일기압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가 0도가 아니라서 물론 0도인 시절도 있지만 겨울에 0도 이하로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는 온도가 0도가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25도씨 일기압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질소기체 84g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봐줄 수 있는 거는 온도랑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얘가 몇 몰 들어가는지 얘가 들어가는 몰수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으면 똑같은 부피의 용기 안에는 다른 기체도 같은 몰수만큼 넣을 수가 있죠.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죠. 아보가드로 법칙을 수치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하면 뭐라 그래요?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일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 분자라는 거는 같은 몰수로 이야기해도 되고 개수로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 질소기체 84g이 몇 몰인지를 알면 그 똑같은 용기 안에 암모니아도 동일한 몰수만큼 들어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4g 질소기체가 몇 몰인지 먼저 구해요. 질소기체 84g의 몰수를 몇 몰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물질의 양은 얘의 분자량으로 나누는데 N2니까 N 두 개죠. 그러면 분자량은 24. 1몰의 질량이 24g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선생님 산수 또 틀렸어요. 28이네요. 맨날 산수를 틀려. 그러면 얼마죠? 3몰이네요. 그럼 이 용기는 25도씨 일기압일 때 3몰을 넣을 수 있는 기체 3몰이 들어가는 용기니까 거기다 암모니아를 넣어도 암모니아 기체가 3몰 들어가겠네요. 암모니아 기체가 3몰 들어가니까 얘가 몇 g이냐는 3몰 곱하기 얘는 NH3니까 분자량이 얼마예요? 분자량 질소 14, 수소는 1인데 3개, 그러니까 17이죠? 얘는 1몰이 17g이네요. 그래서 얘가 몇 g 들어갈 수 있냐면 몰 지우고 g 남죠? 3, 7에 21, 3, 1, 3, 4, 51g 들어가겠네요. 7번 포도당은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생성한다. 반응시켜 봅시다. C6, H12, O6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들어. 수증기라고 하면 이제 괄호하고 G 써주면 되겠죠. 기체 상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여하튼 간에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한 종류만 있는 원소, 호돈소 물질 제일 마지막에 하고 복잡한 애부터 들어가면 탄소는 어차피 여기밖에 없어. 탄소 원자 6개 해결해야 되니까 6. 수소 원자 12개 해결해야 되니까 6 하면은 이쪽에 산소 원자가 여기서 12개, 여기서 6개에서 총 18개인데 이쪽에서 6개를 해결했죠? 그럼 여기서 12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2개의 산소 원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분자 개수는 6을 잡아줘야 되죠. 그럼 강물질의 개수 해보니 1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9 이렇게 되겠네요. 8번. 다음은 A2와 B2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식을 써봐라 했으니까 자, 이 반응식 쓸 때 지금 보니까 여기는 A2랑 B2가 들어가 있고 얘는 A2와 AB3가 있어요. 반응에 들어간 애가 남았어. 얘 몇 개 들어갔어? 3개 들어가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들어갔는데 얘는 4개가 만들어지고 얘가 하나 남아있다는 건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림상에서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실제로 반응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반응이 진행된 개수를 최소 정수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 6, 4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1, 3,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얘를 지우고 얘는 A2와 B2가 만나서 A, B3를 만드는 애구나. 요대로 개수를 맞출 수 있어. 그림과 상관없이. 그림으로 개수 비교해서 이 아래처럼 가도 되고 그림과 상관없이 2, 3이니까 6개로 맞추려면 2, 3 해주고 그렇게 되면 얘는 2개니까 맞아요. 이렇게 3, 2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2번.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의 분자 수는 지금 전체 분자가 처음에 몇 개 들어갔어요. 그림상에 6, 7, 8, 9개. 근데 그 중에 반응 안 한 애 빼면 8개 들어가서 4개 반응 안 한 애 빼고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로도 따질 수 있어요. 반응 전에 있는 개수의 총합이 4, 반응 후 개수의 총합이 2예요. 이 개수의 비율은 분자수의 비와 같다고 했으니까 개수의 합이 줄어들었으니 분자의 수는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용기에 A2 지금 남아있는 애가 A2인데 지금 B2가 없어서 반응을 못한 건데 여기다가 A2를 더 넣어봤자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될 건 아니니까 기억 니은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8번은 3번. 자, 9번 수소와 산소 혼합기체를 200ml. 자, 혼합해서 이만큼을 넣었는데 수증기를 만들고 났더니 수소기체가 남았어요. 자, 보니까 그러면 이 혼합기체 200 중에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기체는 150ml인데 얘네들의 개수의 비를 보니까 2대 1이에요. 그러면 개수의 비의 총합이 3이죠. 그럼 반응에 참여한 150을 3등분하면 50ml씩 뭔가 그 비율을 맞춰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1에 해당하는 애는 50ml, 2에 해당하는 애 100ml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고 요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체니까 개수비대로 반응을 했을 거다. 그래서 2대 1대 2 그러면 결국 수증기죠. 수증기는 100ml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전에 200ml 들어갔어. 뭔데 그중에 이만큼만 반응하고 얘가 남으면 반응 후에는 수증기가 100ml 생기고 반응 안 한 수소기체가 50ml 요렇게 남아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반응 전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 반응 전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그냥 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네. 반응 전 수소와 산소. 자, 그러면 반응 전에는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100하고 50이지만 수소기체가 50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 실제로 수소기체가 150 들어있었고 산소기체가 50 들어있어서 이 중에 이 수소기체 100이 반응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네요. 선생님 괜히 문제를 복잡하게 풀고 있었네요. 자, 10번. 일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 일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어도 어차피 연소할 땐 산소만 들어갈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패턴으로 풀어도 돼요. 사실 얘가 홀수인 게 문제일 수 있어. 왜냐하면 짝수니까. 그럼 얘 홀수를 일단 짝수로 만들어주고 시작해도 돼. 그러면 이 CO 탄소가 두 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돼요? 탄소는 하나씩 맞았어. 근데 산소가 두 개만 나와야 돼. 여기서 하나 해결했으니까 얘가 하나만 해결해주고 전체를 2배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죠.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때 0도씨 1기압에서 1산화탄소 1몰이 완전히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비. 자, 그럼 1산화탄소랑 산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1산화탄소를 1몰을 완전히 연소시키고 싶으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것의 절반만큼. 그래서 0.5몰의 산소가 필요한데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0도씨 1기압일 때 산소기체 0.5몰의 부피를 찾아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니까 기체 0.5몰 2분의 1몰의 부피는 11.2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번 0도씨 1기압에서 5.6리터 5.6리터면 1몰이 22.4리터인데 5.6리터면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이죠. 요 4분의 1몰의 일산화탄소가 완전히 연소했어.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일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의 비는 1대 1의 개수비죠. 그럼 4분의 1몰의 일산화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도 4분의 1몰이 생성될 건데 몰수를 물은 게 아니라 질량을 물었으니까 결국 얘를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에 뭐가 필요해요? 분자량이 필요하겠죠. 분자량 뭐 외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올 거라서. 탄소가 12, 산소가 16 곱하기 해서 44예요. 그러면 결국 4분의 1몰의 이산화탄소는 그 1몰의 질량이 44니까 11g 이렇게 나오겠죠. 자, 11번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 프로페인 완전 연소 C3H8 완전 연소예요. 탄소와 수소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탄소 3개, 수소 8개니까 4. 그러면 산소가 6개랑 4개니까 10개죠. 10개니까 O2가 5개. 이렇게 되겠네요. 화학 반응식에서 O2와 H2의 개수의 합 O2는 5, H2는 4, 개수의 합은 9다. 맞네. 그 다음에 프로페인. 자, 프로페인 11g 했으니까 프로페인을 뭔가 응용하려면 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C3H8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걔 원자량의 총합과 같겠죠? 탄소 3개, 수소 8개. 그러면 36 더하기 8이니까 44네요. 이렇게 됐어. 자, 프로페인 11g. 분자량이 44야. 그런데 11g이 있어요. 몇 몰이에요? 얘는 1몰이 44g이니까 11g은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의 프로페인을 완전 연소시키면 4분의 1몰의 프로페인을 완전 연소시키면 프로페인하고 물의 개수의 비가 1대 4인데 내가 지금 4분의 1몰의 프로페인을 완전 연소시켰잖아. 그러면 물은 1몰만큼 얻어지겠죠. 물이 1몰인 게 몇 g이야? 물의 1몰의 질량은 물의 분자량을 또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아마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소의 원자량에 산소의 원자량. 수소 2개니까 18 나와요. 얘는 1몰이니까 결국은 물은 36g이 아니라 18g 얻어줘야 되는 거죠. 틀렸네. 다음에 프로페인 22g. 자, 프로페인의 분자량이 44. 22g이면 0.5몰이네요. 완전히 연소할 때 얘네들 산소랑 물어봤어. 산소와의 개수의 비는 1대 5예요. 여기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아이가 0.5몰이야. 그러면 5에 해당하는 아이는 얼마예요? 2.5몰이죠. 근데 문제에서
몇 몰이냐를 물은 게 아니라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럼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가 1몰이 있으면 22.4리터인데 지금 2.5몰이 있어요.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아마 56리터가 나올 거예요. 산수는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문제에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12번. 다음은 마그네슘과 묽은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 내용이 나와 있죠. 묽은염산 30ml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어서 완전히 반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묽은염산 30ml가 꽤 넉넉한 충분한 양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마그네슘 리본이 다 녹았을 때까지 반응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묽은염산을 얼마 넣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양의 묽은염산과 뭐 이렇게 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해서 완전히 이제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 부피를 측정하는 이런 실험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체를 얻는 방식을 우리가 수상칭환이라고 불러요. 물을 여기 꼭대기까지 물을 다 채워놓은 상태로 세팅을 해요. 처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수소기체가 이렇게 올라오면 기체는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물이 기체가 위쪽부터 채워지면 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원하는 기체, 여기 같은 수소기체가 채워지겠죠. 그리고 물이 밑으로 점점 내려와서 부피를 이 이제 메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뭐라고 또 하더라. 하여튼 이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제 장치를 해서 눈금이 있으니까 얼마나 얻어졌는지 수소기체 얼마나 얻어진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질량이 많아지니까 수소기체가 점점 많이 발생하는데 보니까 질량이 2배 되니까 수소기체가 2배 발생했죠. 질량이 3배 되니까 수소기체도 3배 맞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응식도 이렇게 줬어요. 반응하는 마그네슘하고 수소의 양적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 자, 이 양적 관계라는 건 사실 뭐 말하자면 개수의 비율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고 지금 여기는 질량에 대해서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통일해서 내가 그 관계들을 알고 싶다면 다 뭐로 바꿔야 되냐면 다 몇 몰인지 몰수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질량을 준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량을 준 경우에는 뭐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질량이 주어진 건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주어져야 명확하게 걔가 몇 몰인지 반응한 애가 몇 몰인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줬으니까 또 수소 기체잖아요. 기체의 부피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려면 지금 실험실의 온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해당하는 온도에서 그리고 그 실험실의 압력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반응해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마그네슘 금속과 수소기체 이 둘 사이의 양적 관계를 따져줄 수 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13번 콜레스테롤은 동물세포의 세포만 구성하는 아주 복잡한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 건강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문제를 풀 땐 여기만 있으면 되겠죠. 정상혈액에서 이거의 농도,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0.005 몰농도일 때 혈액 400ml에 녹아있는 이 콜레스테롤의 질량.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소단원 3, 4단원에 대한 건데 이게 나왔어. 이거는 소단원 5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전체를 다 배워야 1단원을 다 배워야 풀 수 있겠죠. 하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몰농도는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용액이 몇 리터인데 그 안에 몇 몰의 용질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0.005 몰농도라는 말은 1리터의 용액 안에 0.005몰만큼 용질, 콜레스테롤이겠죠?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준 건 1리터가 아니라 혈액 400ml. 다시 말해 몇 리터예요? 밀리리터는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400리터죠. 자,
1리터 속에 0.005몰만큼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으면 지금 1000분의 400리터 안에는 얼마나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몇 몰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단위를 없애는 방식으로 따져주면 돼요. 리터 없애면 몰만 남죠. 내가 몇 몰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지우고 20,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0.002 몰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0.002몰 맞죠? 그리고 분자량을 줬어요. 이걸 너무 친절하게 이거 다 계산하라고 하면 거의 머리 터질 텐데 분자량을 줬어요. 그럼 이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을 알고 싶으니까 이 몰수에다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결국 내가 원하는 콜레스테롤의 질량은 0.002몰만큼의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얘 분자량은 386. 다시 말해 1몰이 있을 때 386g이에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몰 지워지고 산수를 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0.772가 나온다고 하네요. 산수는 여러분이 해보고 이렇게 계산이 된대요. 맞죠? 그래서 답은 이거다. 문제에서 뭐 되게 복잡하게 줬는데 이렇게 복잡한 아이가 나오면 분자량을 계산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분자량을 아예 제시를 하는 문제로 거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몰농도는 이제 소단원, 오단원 배우고 나면 거의 더 확실히 알게 될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14번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 문제에서 지금 염산을 0.2 몰농도에 100ml짜리 용액 요만큼 썼어. 그 안에 CaCO3 1.5g을 넣었는데 지금 얘네들의 개수의 비를 보니까 개수비가 무슨 비와 같아요? 몰수비와 같죠? 개수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1대 2의 몰수비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이게 몇 몰인지 먼저 계산해 보면 되겠죠. 화학식량을 줬네요. 그러면 100분의 1.5 몰이겠죠? 100분의 1.5 몰이니까 0.015몰 이렇게 되는 게 맞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몰농도 얘기했죠? 얘는 잠깐만요. 얘는 0.2몰 per 리터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게 100ml 있어요. 나는 몇 몰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1000분의 100리터 요렇게 곱하면 리터 없어지고 몰만 남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10이니까 0.02몰만큼이에요. 자, 이 문제를 보니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탄산칼슘은 0.015몰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산은 0.02몰만큼 들어가서 반응을 했으면 얘네들이 1대2의 개수의 비로 다시 1대2의 몰수로 반응을 할 거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다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0.015의 2배는 0.03이잖아요. 그게 넘치기 때문에 안 되고 실제로 반응은 1대2로 반응할 거기 때문에 CaCO3랑 HCl이 1대2로 반응을 할 건데 얘가 0.01몰 반응하고 염산이 0.02몰 다 반응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탄산칼슘은 들어간 양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반응하고 남겠죠. 남은 양이 0.005몰만큼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0.015몰이 1.5g이야. 비례적으로 봤을 때 0.01몰은 1g이겠죠? 0.005몰은 0.5g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반응 후에 남은 CaCO3는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은 그냥 해도 돼요. 이만큼 남아. 그러면 0.005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몰, 그램 퍼 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0.5g 이렇게 나오는 건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남은 양은 이거고 그 다음에 생성된 양을 원하는데 생성된 양은 1대 2대 1이죠. 그러니까 요거 사용된 만큼 CaCl2가 생성됐겠네요. 그럼 생성된 양은 사용된 양 0.01몰과 동일한 양만큼 생성될 건데 몇 g이냐를 물어봤으니까 역시 화학식량 이용해서 111
g/몰 요렇게 계산된 값만큼 생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예요? 몰 지워지고 11이 아니라 1.11 g만큼 생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5번 다음은 원자량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데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고 기준이 있죠. 그럼 사실 기준이 바뀌면 원자량과 관련된 요 수치들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생각했던 그 값들이 기준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기준 라인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원자량의 정립 초창기에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 수소를 기준으로 잡았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얘를 기준으로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지면 실제 값들이 바뀌는데 원자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면 상대적인 값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수치는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해 실제로 원자 한 개의 질량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겠죠.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니까 이런 값도 실질적 수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은 변하지 않고 상대적 질량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값들만 바뀐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바뀌지 않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6번 원자의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서 직접 사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은 11호 이제 상대적 질량을 구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탄소 원자 4개 12라고 원자량을 정한 얘 4개의 질량은 X 원자 3개의 질량과 같다. 그럼 X는 얼마다? 16이다. X의 원자량 16. 이 비례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맞는 거고. 탄소 원자의 질량수를 24로 2배로 정해요. 탄소 원자의 질량수가 12에서 24로 2배로 뻥튀기가 되면 원자량도 상대적인 값이 바뀌니까 덩달아다 2배씩 커지겠죠. 원래 물의 분자량은 수소의 원자량에 산소의 원자량을 더한 거라 18인데 기준이 2배 커지니까 이 상대적인 질량인 분자량까지도 같이 덩달아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에요. 그럼 수소 한 개의 질량이 1인 건 아니다. 이건 상대적인 값이니까 틀렸네. 답은 3번이고 4번에 탄소 원자 아이언의 질량비가 1대 545면 아이언의 원자량은 탄소를 12로 잡았으니까 잘 모르면 사실 화학은 여기뿐 아니라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 잘 모르면 비례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1대 5.45인데 실제로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잡았으니까 아이언의 원자의 질량비 아이언의 원자량은 이렇게 되겠죠. X는 12 곱하기 5.45 자, 산수를 해보면 65.4 맞네요.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면 자, 산소의 원자량 16이야. 탄소는 12, 산소는 16인데 2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자량이 나오겠죠. 44. 맞아요. 3번 하나 틀리고 다 맞는 말이네요. 17번 임의의 원소 X가 산소와 결합하면 분자량이 이런 아이가 됐어요. 네, 56g X가 128g의 산소와 결합하면 자 얘네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화합물은 X의 X하고 O의 몰수비 그 안에 들어있는 X와의 몰수비가 1대 2인 거죠. 이게 숫자 안 써 있으면 1이니까 이 안에 개수의 비율이 몰수비와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결합해 있으면 이렇게 계산된 몰수의 비가 1대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산소는 원자량이 16인데 지금 128g 있으니까 몇 몰이에요? 8몰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8몰하고 여기 계산된 얘는 지금 뭔지 몰라. X라고 놓고 원자량의 X가 56g 있으면 얘 몰수 이렇게 되겠죠. 8몰인데 얘가 몇이 나와야 1대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4몰인 요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은 X는 56을 4로 나눈 요런 값이 되겠죠. 얼마죠? 14 나오겠네요. 근데 17번은 답이 3번이죠. 다음 중 모래 개념에 대한 설명. 모래 개념. 산소기체 1몰에 포함된 총 원자의 산소기체 O2 1몰에 포함된 총 원자의 수는 2몰이다. 맞고 물 1리터. 자, 이거 앞에서도 나왔어요. 물은 액체예요.
근데 우리가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가 1몰의 부피가 22.4L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 기체잖아요. 기체. 그렇기 때문에 물 같은 액체에 적용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부피랑 몰수로 연결지을 수 있는 건 기체뿐이에요. 옳지 않은 건 바로 2번이고 0도씨 1기압의 질소기체 0.5몰은 1몰일 때 22.4L니까 0.5몰에 11.2L 맞고 이산화탄소 1몰에는 이산화탄소 CO2죠. 1몰에는 총 원자, 탄소 원자 1몰, 산소 원자 2몰, 총 3몰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1몰에는 수소 원자가 3몰. 근데 개수로 물어보니까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왜냐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의 개수니까 3몰이면 그것의 3배 포함되어 있다. 2번 하나 틀리고 다 맞아요. 19번. 질량이 10g인 비닐 주머니에 메테인 기체를 가득 채워서 질량을 쟀더니 18g이니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메테인 기체는 8g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동일한 비닐 주머니에 프로페인 기체를 채울 건데 메테인과 수소 원자수가 같아지려면 이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얘가 몇 몰인지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메테인의 분자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과 같아요. 여기 주지 않았지만 보통 문제에는 원자량을 주기는 할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돼서 탄소는 12의 원자량, 수소는 1인데 4개. 그래서 16의 분자량을 가지는 애다. 그럼 8g은 분자량으로 나누면 몇 몰인지 나오죠? 0.5몰이에요. 이렇게 된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동일한 비닐 주머니에 프로페인 기체를 채울 건데 메테인의 수소 원자수, 메테인과 수소 원자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메테인과 수소 원자수가 같아지길 원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메테인은 0.5몰이 있는데 수소 원자는 메테인이 차지하는 몰수의 2배만큼 들어있겠죠? 그래서 0.5몰의 메테인 기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수소의 원자의 수는 그것의 4배, 그러니까 2몰만큼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동일한 비닐 주머니에 수소의 원자수가 2몰 들어있을 게 메테인 기체를 채우고 싶으면 메테인은 1몰 속에 수소가 8몰 들어있는 애잖아요. 그럼 걔가 2몰만큼 수소만 채워지게 하고 싶으면 4분의 1몰만큼의 프로페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어야 그 안에 수소 원자가 2몰만큼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요 메테인 기체, 여기 이제 원래 비닐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메테인 기체에 있는 수소의 원자수와 동일한 수소 원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프로페인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를 다시 질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페인의 분자량을 구해야겠죠.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이에요.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8이겠죠. 그래서 얼마냐면 44. 다시 말해 얘는 1몰이 있으면 44g인데 나는 지금 4분의 1몰의 프로페인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1몰이면 44g이겠지만 나는 4분의 1몰을 넣을 거니까 이만큼의 질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11g만큼 들어가주면 되겠죠. 20번. 표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AD의 분자량과 질량, 부피, 밀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B, C, D 중에 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뭐 이거는 다 기체라고 했으니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22.4L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되고 분자량이 17인 A 기체는 부피가 20.4L니까 얘는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러면 1몰이 있으면 그 1몰의 질량은 분자량과 동일한 값이 될 거고 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분자수 물어봤으니까 몰수만 알면 되는데 뭐 여하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8인데 질량이 9 절반 들어있죠? 그럼 얘는 몇 몰이에요? 얘는 1몰 있는 거고 얘는 0.5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11.2L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는 분자량이 32인데 기체 부피가 11.2L가 되니까 얘는 0.5몰 있어요. 0.5몰 있으면 분자량의 절반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16g일 것이다. 밀도를 굳이 구한다면 16g을 11.2L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4.4g이에요.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기체의 부피를 x라고 놓으면 1.96은 x분의 4.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x는 4.4를 1.96으로 나누는 이런 값이 되겠죠. 뭔가 귀찮은 산수의 상황이 되는데 귀찮지만 4로 일단 약분이 될 것 같아요. 소수점 4로 약분하면 얘는 1.1, 4로 약분하면 0.49 이렇게 돼. 그러면 4.9분의 49분의 11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대충 계산해 봤더니 약 2.24L 정도가 나와요. 약 2.24. X가 약 2.24L예요. 그러면 22.4L면 1몰이니까 2.24L면 0.1몰이겠죠. 0.1몰. 0.1몰의 질량이 4.4니까 얘의 분자량은 그것의 10배, 44 이렇게 될 거예요. 참 문제에서 사실 문제만 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다 풀 거 없죠. 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몇 몰인지 요것만 몰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몰수가 가장 큰 A가 되겠죠. A는 1몰이고 BC는 0.5몰이고 D는 0.1몰이니까 그래서 20번은 A 이렇게 되겠죠. 21번 같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같은 두 개의 플라스크에 각각 각각 O2 기체 16g과 XO2 기체 44g이 들어있어요. 자, 지금 온도 압력이 같아. 그리고 부피가 같으면 두 플라스크 안에 있는 기체의 몰수가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32죠. 그럼 16g 있으면 몇 몰 있는 거예요? 0.5몰 있는 거죠. 동일한 부피니까 이 XO2도 0.5몰 있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기체가 지금 44g이 들어있으니까 이 기체에 0.5몰이 44g이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그것의 몇 배? 2배가 될 거니까 88일 거예요. 이 분자량은 X의 원자량에 산소의 원자량이 2배. 요렇게 한 값과 같겠죠? 그럼 X의 원자량은 88에서 32를 뺀 값일 테니까 56 나오네요. X의 원자량은 얼마냐? X의 원자량은 5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22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은 세 개의 용기에 X2, Y2, ZX2를 넣었어요. 자, 부피가 같다는 거 온도 압력이 똑같아. 부피가 같아. 그러면 이 세 기체의 몰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숫자로 대충 지금 정확하게 원자량을 딱 잡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정확한 부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몰인지 몰라. 그러나 예를 들어 얘가 0.01몰이라고 치면 얘도 0.01몰 있는 거고 얘도 0.01몰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Y2 0.04g이 0.01몰에 해당한다고 치면 Y2의 분자량을 얼마로 잡을 수 있어요? 4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럼 Y의 원자량은 2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동일한 몰수일 테니까 가도 0.01몰이라고 치면 X2의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64라고 볼 수 있고 그럼 X의 원자량은 32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치면 여기도 ZX2의 분자량은 0.01몰의 질량이 0.88이라고 하면 분자량 88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자량은 원자량이 합과 같아요. 그럼 결국 88은
Z의 원자량에 X의 원자량 2배인데 X의 원자량은 32라고 앞에서 계산했죠. 32의 2배. 요렇게 한 거랑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Z의 원자량이 결국 얼마가 나온다? 88에서 64를 뺀 값이 나오겠죠? 이거 얼마예요? 값이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분자량은 사실 선생님이 임의로 온도 압력이 같아, 부피가 같아 이렇게 놓고 다 이런 몰수일 거야 라고 정해서 그냥 푼 거지 진짜 분자량이 64, 4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네들의 비율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X2랑 Y2 몇 배예요? 16배? 2배가 아니라 16배. 엄청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기체의 밀도 물어봤는데 밀도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부피가 다 똑같아. 이게 다 동일하면 이 밀도는 누가 제일 크겠어요? 질량이 제일 큰 애의 밀도가 제일 크겠죠? 여기에서 질량이 누가 제일 커요? ZX2가 가장 크니까 밀도도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에 X와 Z의 원자량의 비, X의 원자량 32, Z의 원자량 24예요. 몇 대 몇이에요? 8로 나누면 8, 4, 32, 8, 3, 24, 4대 3 맞네요. 그러면 기억 빼고 니은 디귿이 맞았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3번. 0도씨 일기압, 자, 온도압력 같게 놓고 부피와 질량이 같은 플라스크의 질량이 다 똑같기 때문에 플라스크의 부피도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질량의 나머지 차이들은 각각의 기체의 질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빈 플라스크가 150g인데 다 똑같아요. 그러면 O2를 채운 플라스크가 156.4면 O2 기체는 얼마예요? 6.4g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테인 채운 CH4 채운에도 153.2면 메테인만 얼마예요? 3.2g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X를 채운 플라스크가 162.8이면 X 기체만 12.8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산소는 분자량을 아니까 산소가 몇 몰인지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산소의 분자량을 알아요. 산소의 분자량 원자량의 합과 같으니까 분자량이 30인데 산소가 지금 6.4g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의 몰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수를 그냥 계산을 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20분이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자주 계산해서. 그러면 64로 약분이 될 것 같죠? 64로 약분이 돼요. 5분의 1몰이에요. 다시 말해 기체 X도 메테인도 다 5분의 1몰씩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5분의 1몰이야. 5분의 1몰의 질량이 12.8g이에요. 그러면 5분의 1몰이 12.8g이면 1몰은 그것의 5배의 질량 12.8 곱하기 5g이 되겠죠. 요 해당하는 요 값이 분자량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8에 40, 5, 24, 64 이렇게 되겠네요. 이 64가 분자량이겠죠. X의 분자량은 64다. 다음에 니은 플라스크에 존재하는 자 지금 온도 압력이 같고 부피가 똑같은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그 안에 기체의 분자수는 같다. 이렇게 봐야죠.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X와 O2의 원자와 원자의 몰수가 같다. 자, 똑같은 거죠. 기체 X랑 O2의 분자의 수, 분자의 몰수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X라는 기체가 어떤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가 같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원자수가 같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체 X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23번에서 맞는 것은 1번 하나죠. 기억. 24번. 그림은 임의 원자 XYZ의 질량을 비교한 것이다. 자, Y의 원자량을 줬어요. 자, Y의 원자량 24라고 했으면 그럼 여기가 24겠네.
그러면 x 3개가 24랑 동일해야 되니까 x는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 4개, 다시 말해 24짜리 4개가 있는 게 z 3개랑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z 구했고 z 구했고 x 구했어요. xg, xz의 화학식량을 물어봤으니까 각각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x가 8, z가 30이니까 40 나오겠네요. 답은 3번. 25번 그림은 H2 수소,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가 일정한 온도, 그리고 이 용기가 지금 2리터예요.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어요. 자, 온도가 일정하고 용기는 밀폐돼 있어요. 그리고 압력 얘기는 없네요. 그럼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는 얘네들의 분자량을 다 알고 있어요. 분자량, 수소 기체는 분자량이 2죠. 원자량의 합이니까. 메테인은 12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16.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4 더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17.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수소기체 4g이면 분자량이 2배니까 2몰 들어가 있겠죠. 메테인은 16g. 메테인은 분자량만큼 들어있네요. 1몰.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8.5g 들어있어요. 그럼 17분의 8.5몰이겠죠. 0.5몰 들어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지금 압력이 같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체들의 압력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부피이지만 몰수가 같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옳은 것만을 골라보면 가와 나에 있는 수소의 원자, 수소 원자 몰수, 가나의 원자 몰수 비교해 봅시다. 자, 수소 원자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얘는 수소 분자 하나에 원자 2개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수소 분자가 2몰이야. 그럼 원자는 그것의 2배, 4몰 들어있겠죠. 다음 메테인 같은 경우 메테인 1몰에 수소 원자가 4몰씩 들어있는데 메테인이 1몰 있어요. 그럼 여기는 수소 원자가 4몰. 가하고 나에 있는 수소의 원자수 동일하겠네요. 그러면 기억 맞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은 지금 여기 아까 몰수 우리가 계산했죠. 분자수는 몰수와 같잖아요. 몰수비와 같으니까 몰수가 가장 적은 다가 분자수도 가장 적겠죠. 그래서 맞고. 표준 상태의 조건 0도씨 1기압으로 변화시켰을 때, 자, 압력을 다 똑같이 놓으면 지금 압력을 다 똑같이 놓는다고 생각하면 기체의 온도랑 압력이 같아지면 같은 몰수면 같은 수의 부피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몰수가 다 달라. 그러면 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온도 압력을 동일하게 놓게 되면 많이 들어있으면 그만큼 부피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의 부피가 가장 크겠어요? 가의 부피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25번의 답은 5번. 26번. 다음 중 입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입자수 여기 원자수를 물어보기도 하고 분자수를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해당하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56g, 철 56g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는 철의 원자수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철은 그냥 원자 형태, 우리가 원자 그대로 그냥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6g을 철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56g/몰. 계산할 필요도 없이 원자량과 동일한 질량이니까 1몰게 있겠죠. 다음에 질소 2몰에 포함된 원자의 숫자. 자, 질소가 2몰 있으면 그 안에 질소 원자는 1몰 안에 2몰 들어있는 건데 지금 현재 2몰. 그러면 원자는 4몰 있겠죠. 다음에 물 36g. 자, 물의 분자량 구해봅시다. 물의 분자량은 수소의 원자량 2개, 산소의 원자량 하나니까 18이죠. 그러면 1몰이 18g인데 지금 36g이니까 36g이면 그것의 2배, 36 나누기 18, 2몰의 분자가 있는데 그 안에 원자는, 얘는 분자 하나의 원자가 3개씩 들어있네요. 분자 1몰의 원자가 3몰 들어있어. 그러면 분자가 2몰이면 원자는 그것의 3배, 6몰 있겠네요. 자, 포도당 180g. 사실 좀 귀찮은 건데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하기도 해요. 포도당의 분자량 180이에요.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근데 계산하면 180이 나와요. 다시 말해 포도당 180g은 1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냥 분자수 물어봤으니까 그냥 1몰이겠죠. 포준 상태 0도씨 1기압에 11.2리터의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분자수. 암모니아 기체 분자수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고 0도씨 1기압이라고 치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예요. 근데 지금 11.2리터니까 그것의 절반 0.5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입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결국 몇 번이다? 3번이죠. 3번. 27번 표는 몇 가지 화합물의 분자량에 관한 자료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원자량의 크기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정식을 풀어야겠네요. 요 두 개 먼저 하고 나면 이제 다음 거 계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각각의 원자량을 그냥 x, y, z라고 놓으면 이 gx, zx 같은 경우에는 x의 원자량이 z의 원자량, g의 원자량을 더한 게 28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zx2, gx2 같은 경우에는 x의 원자량이 2배, 그쵸? 2개 있으니까 그 g의 원자량을 더하면 4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빼면 1번식, 2번식이라고 놓으면 1번식, 2번식이라고 놓으면 2번에서 1번을 빼주면 뭐만 남아요? x만 하나 남고 44에서 28을 빼면 얼마예요? 16이네요. x의 원자량은 16. 그 다음에 x랑 g를 더하면 28이니까 z는 얼마예요?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z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y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는 g 더하기 4y, y 4개 이렇게 해서 16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z가 12야. 4y가 16이야. 그래서 4y는 4죠. 그 y는 1이죠. 그럼 원자량은 16, 1, 10이니까 순서로 쓰면 x 16, g 12, y 1 이런 순서 맞죠? 그 다음에 화합물 요런 속의 분자량 요거 분자량 그냥 구하면 되겠네. 자, y가 2개야. y는 1이었어. 그 다음에 x는 아까 얼마였죠? 16이었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18이네요. 이 분자량은 ZY4의 분자량 14보다 크다. 맞네요. 그 다음에 X원자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원자 16g이 있으면 그게 1몰이죠. 1몰. 그러면 X원자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는 16분의 1몰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GY4는 아까 분자량이 16이잖아. 그러면 분자량 16짜리 GY4 1g 속에는 16분의 1 몰의 분자가 있겠죠. 여기 1g 속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따져줄 때 뭐 단위 질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뭐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로 나눠서 따져주면 돼요. 개수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를 막 문제를 계속 복잡하게 풀어서 X 원자가 1몰이 있으면 그게 16g. 그 다음에 GY4도 1몰이 있으면 16g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g 소 그러면 거꾸로 관계니까 역수 관계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X의 원자량이 GY4의 분자량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수 관계의 개수, 원자의 수와 분자의 수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 맞아요. 5번, 답이 5번이죠. 자, 28번. 기체 A의 분자량 측정을 위한 실험이에요. 용기 속에 공기를 빼낸 후 용기의 질량을 측정한 거예요. 공기가 없는 빈 용기의 질량이 30g이고 거기에다가 수소기체를 채운 후에 질량을 쟀더니 30.3이니까 수소기체의 질량은 0.3g이네요. 그 다음에 A라는 기체를 채웠더니 39.6이야. 용기가 30g이니까 A 기체의 질량은 9.6g이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자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0.3g만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9.6g을 넣었잖아요. 이게 몇 몰인지를 알면 얘도 동일한 몰수겠죠.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을 알면 1몰의 질량으로 환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수소기체의 질량이 몇 몰인지부터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소의 분자량을 구해야겠죠.
수소의 분자량 원자량의 합과 같으니까 2예요. 그러니까 0.3g이 몇 몰이라고 따져야 돼요. 얘는 2분의 0.3몰이니까 0.15몰이네요. 그러면 그 동일한 부피 속에 들어가 있는 A 기체도 0.15몰이에요. 0.15몰이 9.6g이에요. 그러면 1몰은 몇 g이냐? 이렇게 해서 A의 분자량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X는 9.6을 0.15로 나눈 만큼의 질량이 되겠죠. 그람 퍼 몰 이렇게 되겠죠. 분자량이니까 단위는 사실 없어도 되니까 단위 지우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960이에요. 자, 좀 번거롭고 귀찮지만 일단 3으로 나누면 5. 3으로 나누면 320이죠. 5로 나누면 5, 6, 30. 그 다음에 5, 6, 4, 24. 64예요. 분자량은 64네요. 계산되죠? 자, 29번. 표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물질 A, B의 1리터의 질량. 자, 1리터의 질량이에요. 근데 그냥 일정한 온도 압력이라고 했지 몇 도씨 몇 기압인지를 안 줘서 정확히 몇 몰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몰인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부피의 질량이네요. 그래서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부피야. 그럼 이 질량의 비가 밀도의 비와 같겠죠. 그래서 A가 질량이 더 크고 A가 밀도도 더 커요. A가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물어보세요. 일단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똑같은 부피라는 거는 동일한 뭐예요? 몰수겠죠? 몰수가 같다는 건 몰수가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몰수는 동일해요. 근데 몰수는 결국 뭐예요? 이게 묶음 단위잖아요. 뭐의 묶음 단위야? 분자, 개수의 묶음 단위니까 분자 수도 동일하겠죠. 그럼 니은 어차피 틀렸네. 자, 그 다음에 A가 더 큰 값을 갖는 물리량 물어요. 똑같은 몰수예요. 똑같은 몰수인데 질량이 더 커. 우리 몰수 어떻게 계산해요? 몇 몰인지 어떻게 계산하죠?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A의 분자량으로 1.43을 나눈 값하고 B의 분자량하고 1.25를 나눈 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몰수니까. 이렇게 같아지려면 누구의 분자량이 더 커야겠어요? A의 분자량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분자량도 A가 더 크겠네요. 기억 디귿이 맞네요. 답은 1번. 30번. 표는 0도씨 1기압에서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 이렇게 주고 0도씨 1기압. 그러면 모든 기체는 1몰이 있을 때 부피가 22.4리터잖아요. 그러니까 2.24리터면 0.1몰. 얘도 0.1몰. 그런데 얘는 0. 이것의 절반이니까 0.5몰.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원자량을 줬어요. 이 두 개를 줬네. 자, 그러면 지금 X2랑 Y2는 동일한 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2의 분자량은 2고 Y2의 분자량은 32인데 얘네들이 다 0.1몰씩 있으니까 각각의 질량이 얼마씩이겠어요? 0.2g, 3.2g 이렇게 되겠네요. 구하는 건 어렵지 않네. 그래서 몇 배야? Y2 질량이 16배 맞죠? 그 다음에 기체의 분자 수비는 아까 몰수로 따져주면 되니까 Y2는 0.1몰이고 ZY2, GY2는 0.05몰이니까 2대1 맞죠? 그 다음에 G의 원자량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얘가 0.05몰이 3.2g이잖아요. 그러면 GY2의 분자량은 3.2의 20배만큼. 뭐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0.05몰의 질량이 3.2g이니까 1몰의 질량이 얼마일까?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는 3.2를 0.05로 나눈 만큼의 질량이 될 거고 결국 20배 되겠죠. 20배. 뭐 이게 감이 잘 안 오면 뭐 이렇게 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쉽게 하면 소수점 자리를 조정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죠? 5분의 322이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64 나오네요. 그러면
GY2의 분자량이 64인데 각각의 원자량이 합과 같은데 우리가 Y의 원자량을 알아요. 그럼 G의 원자량에다가 Y의 원자량이 16이니까 16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6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G는 64 빼기 32가 될 테니까 30이 나오네요. 그럼 G의 원자량은 30이 나왔네요. 그럼 모두 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5번이겠죠. 문제가 60개라서 선생님이 영상을 나눠서 올릴 거예요. 일단 30번까지 먼저 올리고 나머지 30문제도 따로 잘라서 올리도록 할게요.